상품 소싱이죠. 의류 같은 경우는 뭐 시즌이나 유행이나 뭐 디자인이나 사이즈나 뭐 그다음에 또 길이감이나 뭐 엄청 다양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다들 한번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제 우리 투트랙님 채널과 인터뷰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무료 오프라인 강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오늘 이제 보낼 수 있어서 그 또한 영광이고요. 오늘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의 의류 중점 수업이에요. 의류 중점 강의이고, 이게 해외 구매 대행업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후에 어떤 식으로 사입 판매나 브랜딩이 이어지는지 이제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다뤘어요. 그냥 의류라고 해서 해외 구매 대행업 이렇게 나누기는 조금 그 다음 단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데까지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빅머니 비즈니스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가 의류 사입을 해서 쇼핑몰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의류를 직접 가지고 왔었고요. 저의 중국 사입 노하우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업을 조금 결합을 해서 복합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율이 있구나. 그러면 정말 무자본 뭐 요즘 많이 말하는 집에서 돈 버는 방법, 그 다음에 조금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의류 쇼핑몰 자체 사업을 너무 처음부터 사입해서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것보다 해외 구매 대행업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시작해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싱처고요. 이제 의류 해외 구매 대행업 하시는 분들 보면 타오바오랑 알리익스프레스, 뭐 징동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의류에 특화된 VBRC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광저우에 있는 도매 시장에서 판매자들끼리 이제 어떤 VBRC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매상들의 플랫폼. 예를 들면 한국에는 신상마켓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신상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저우에 있는 모든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그냥 VBRC에 입점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 하는 판매자들만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의류에 특화되었고 남성 의류도 있기는 한데 남성 의류보다는 여성 의류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는 지금 메인에 보시면 굉장히 젊은 이제 여성분들이 나오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령대도 조금 40, 50대? 뭐 분들 거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도 감성이나 뭐 베이직이나 조금 섹시한 스타일이라든지 굉장히 디자인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마다 옷들이 다 바뀌고요. 그래서 VBRC는 사실 매일매일 들어가면 매일매일 상품이 업로드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차 뒤에 거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목차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의류를 시작해서 어떻게 억대 매출까지 가능할까 제가 총괄적으로 다 정리를 한 큰 단락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여성 의류의 시장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한국 여성 의류의 시장성, 구매자들은 어디서 옷을 구매할까? 보시면은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저희처럼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의류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쇼핑 어플이나 뭐 인스타그램, 자사몰, 그 외 폐쇄몰들은 아무래도 사입을 통해서 입점을 하고 사입을 통해서 조금 더 지속적인 판매와 이제 팔로워를 모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우리는 지금 저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이 5군데가 제가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의류를 판매해봤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고요. 다 이제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가 사입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점점 이제 판매처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이버랑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이렇게 봤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네이버 먼저 볼게요. 베스트예요. 그냥 베스트 네이버 쇼핑에서 베스트를 골라서 패션 의류를 제가 들어왔고요. 보시면 조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같이 우리 대화를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좀 어떤 느낌이에요? 딱 봤을 때. 중국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는 이유 약간 이런 거? 중국 상품을 소싱해야 하는 이유. 딱 의류를 봤을 때 첫 번째, 브랜드가 없어요. 브랜드가 잘 없다.
그러니까 뭐 브랜드가 드문드문 끼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브랜드도 우리가 아는 나이키나 뭐 정말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있는 브랜드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처럼 어느 정도 사입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중국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뭔가 브랜드화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엄청난 브랜드는 아닐 거라고 제가 추측은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거 다 그냥 얘는 조금 브랜드 같고요. 그다음에 요런 애들 보면 이런 애들 보면 특히 셀카로 찍는 모델들 보면 거의 다 저희처럼 그냥 1인 셀러일 가능성도 높고 브랜드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쿠팡에도 보시면은 이게 로켓 배송이거든요. 로켓 배송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비브랜드 상품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사진 보면 나중에 VBRC 사진 계속 보시면은 이 사람들 많이 봤는데 VBRC에서 봤는데 타오바오에서 봤는데 라는 게 이제 눈에 띄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점은 여성 의류의 온라인 판매는 비브랜드 상품이 판매가 잘 된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비브랜드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자체 제작이라는 게 한국의 인건비나 사실 원단도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원단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한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뭐 한국 메이드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거의 다 중국이고 자체 제작을 하더라도 원가 절감이나 원단의 그런 운송비나 이런 것들을 다 줄이기 위해서 웬만하면 중국에 있는 의류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첫 번째 그냥 어디서 왔냐라고 갔을 때 그냥 무조건 중국이라는 나라가 나오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비브랜드 상품 누군가 주인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가 브랜드화가 된다는 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성 의류를 온라인에서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이제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가서 브랜드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주변 환경에 백화점이 있고 아울렛이라고 하죠. 아울렛이 있고 정말 마음에 드는 옷집이 바로 내 옆에 있고 생각보다 그냥 그런 편견을 조금 버리고 생각하시면 그냥 딱 까놓고 온라인에서 옷을 사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저렴한 가격이겠죠? 저렴한 가격. 이제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면 월세도 내야 되고 이제 손님을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절감해서 최소한 이제 어느 정도의 마진선만 이제 합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일반 오프라인 가게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겠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상품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를 구매자분들이 선호하십니다.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옷 입기 싫어하시잖아요. 뭐 옷 입고 똑같은 옷 입고 만났을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워낙에 강하게 있는 게 저는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나는 노란색이 가지고 싶을 수도 있고 똑같은 색깔이라도 나는 뭐 롱한 원피스를 가지고 싶지만 저 친구는 뭐 미니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과 사이즈를 선호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러 갈 시간이 없고 그냥 오늘 주문 넣어 놓았을 때 뭐 내일 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알아서 집으로 오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적으로도 그런 것을 절약할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 구매자들이 옷을 사는구나 이렇게 그냥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자의 주변 환경이에요. 생각보다 자신과 맞는 스타일의 옷 판매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워낙에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로 온라인에서 옷을 사는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대다수고 이제 온라인에서 옷을 판매하는 자체가 레드오션이라고 하면서 그 업체들이 몇 년 뒤에 봐도 계속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잘 팔다가 뭐 회사를 매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옷을 팔다가 뭐 다른 사업을 뭐 병행해서 같이 시작하기도 하고 그냥 결국에 저는 레드오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고 아무리 레드오션이라도 결국에는 내가 치고 갈 수 있는 틈새는 무조건 있다. 왜냐? 온라인 의류 판매란 자체가 비브랜드 상품이고 중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고 판매자가 브랜드화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인 내가 좀 공략을 잘 해서 내가 한번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의 도전이죠.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유튜브를 보고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이제 무자본이다. 자본 없다. 그리고 리스크도 없다. 재고를 안 쌓기 때문에. 근데 수익은 많다. 저는 사실 자본이랑 리스크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수익은 많이라는 거는 소수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의류 구매 대행은 자본은 적게, 리스크도 적게, 수익은 많이 과연 가능할지 그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의류가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었어?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통계 내린 것도 아니고 유튜브 사람들이 통계 내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통계청이 알려주는 해외 구매 선호 카테고리예요. 통계청이 진짜로 알려주는 구매 선호가 뭘까 이제 봤더니 일단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누적, 2분기 누적, 3분기 누적, 4분기 누적이 아니라 분기마다인 것 같아요. 네, 분기마다인 것 같고 혹시 이거는 누적 금액인지 분기마다 금액인지는 정말 궁금하시면 통계청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일단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왔고요. 1등이 바로 의류 및 패션 관련 용품이에요. 근데 그냥 1등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시장이 정말로 얼마나 큰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숫자로 한번 볼게요. 이게 100만 원 단위거든요. 뒤에 여기 위에 보면은 100만 원 단위라고 적혀 있어요. 통계청에 보면 읽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1,886억 5,600만 원이래요. 이게. 이 숫자라는 게 해외 구매로 해외에서 옷을 그것도 중국이다. 뭐 미국, 유럽, 뭐 일본 다 합친 금액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로만 봤을 때 의류 및 패션 관련 용품이 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숫자는 이렇습니다 라고 대놓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이 이렇게 1,886억이고요. 2등을 한번 찾아볼게요. 2등. 음식용품이죠. 사실 이거 보고 조금 의아하지 않아요? 중국 왜 해외 구매 대행할 때 이제 소싱할 때 보면은 이거 두 개 다 완전히 피하는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음식과 식료품 보시면 요즘 초딩들이 중국 간식 엄청 먹거든요. 저는 애들을 계속 이제 가르쳐 왔던 사람이니까 그걸 봤더니 중국 무슨 곤약 젤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뒤로 뒤집어서 봤거든요. 이게 진짜 중국에서 온 걸까? 진짜 중국이더라고요. 진짜 중국이고 수입원이 뭐 우리나라 어딘가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거 한 개 정도 먹으면은 뭐 그래 한 개 정도 먹겠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20명 정도 애들을 딱 보면 다 다른 중국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곤약 젤리를 먹고 있고 한 명은 무슨 건새우를 먹고 있고 한 명은 무슨 지포 같은 걸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공통점이 다 중국 이제 약간 향신료인데 조금 한국화한 이제 아이들 입에 좀 매콤한 그런 간식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이것도 그럼 내 편견이었구나. 중국 나라에 이제 해외 구매를 하는 것 중에 음식과 식료품을 식료품 해봤자 마라? 이런 거 중국 향신료는 좀 산다고 했지만 음식은 진짜 안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그걸 보고 진짜 내 편견으로만 판매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음식료품이 생각보다 2등으로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보통 3번, 4번이 저희가 제일 많이 올리는 카테고리죠. 이제 가전, 전자기기, 그 다음에 생활 자동차 용품. 가전 전자기기 하면은 이제 KC 인증이 이제 우리나라 수입해서 판매를 해야 되면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법적으로 조금 용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느슨해서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기 쉽다 해서 보통 전자기기에서 소싱을 많이 하시고요. 온라인에 의류를 판매를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루오션에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레드오션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 레드오션이란 수요자가 일단 많아야 되고 물론 공급하시는 분들도 많아야겠지만 내가 공급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나만의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수요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뭘 해도 하나 팔리는데 반응이 오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중국을 봤으니까 똑같은 아시아계로 봤을 때 그냥 조금 비교를 해보자 해서 봤던 거고요. 이 중국이 이렇게 잘 되니까 옆에 있는 나라 일본도 이만큼 클까 했더니 봤더니 생각보다 일본은 작아요. 이게 이제 보니까 제가 일부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음 챕터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 게 누적이 아니라 개별인 것 같아서 왜냐면 여기가 숫자가 많았다가 줄어들거든요. 다시 또 늘었다가 똑같다가 이렇게 되는 거 봤을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너무 많아요. 매니아층도 많고 매니아층이 많다는 거는 현지에서 상주하시면서
뭐 물건을 조금 더 싸게 가져오시는 좀 전문가분들이 많겠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 아, 중국이 그러면은 조금 큰 시장이구나. 수요자들, 이제 구매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큰 시장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알려주는 해외 구매된 여성 의류 판매 전략입니다. 이게 다예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저만의 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세세하게 어떻게 하세요가 나눠질 뿐이에요. 그냥 일단은 큰 단락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 소싱이죠. 상품 소싱이란 것은 의류 같은 경우는 유행이 너무 많고 시즌별, 그 다음에 원단별. 예를 들면 겨울에는 우리 겨울에 린넨 원피스를 입지 않잖아요. 여성분들. 겨울에는 벨벳 원피스를 입고 기모 원피스를 입듯이 의류 같은 경우는 뭐 시즌이나 유행이나 뭐 디자인이나 사이즈나 뭐 그 다음에 또 길이감이나 뭐 엄청 다양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제일 두 번째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대량으로 하세요? 반자동으로 하세요? 수동으로 하세요?예요. 상관없어요. 그냥 뭐든 하시면 됩니다. 그냥 트렌드 읽고 난 다음에 일단 그냥 닭등이에요. 닭등. 저도 똑같아요. 닭등. 근데 이제 저희가 대량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량 등록을 하는 이유가 효율이잖아요. 효율. 최대한 많이 뿌려, 최대한 1시간에 누구는 10개 올릴 거 나는 1시간에 100개 올릴래가 대량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동이나 반자동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시고 뭐 프로그램비를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수동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자동으로 나는 그런 번역 같은 거 막 지제권이나 번역에 조금 그렇게 메일 오는 것도 싫고 좀 나는 제대로 좀 팔고 싶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자동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1시간에 100개, 200개 올릴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량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다 방법이 정답입니다. 저는 참고로 대량으로 하고 있고요. 대량으로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해서 팔리는 상품들을 또 탐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업로드겠죠?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의류 특성상 CS를 방지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의류라는 상품의 본질을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반품이 최대한 없으려면은, 불량이 없으려면은 믿을 만한 소싱처. 그러니까 내 상품을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초상권을 막 쓰고 지재권을 막 써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 중국의 판매처가 아니라 제대로 자기들이 옷 만드는 애들, 제대로 판매를 하고 제대로 배송도 보내주는 그런 VBRC 판매처를 그냥 찾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을 만한 배송 대행지 업체예요. 사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완벽하게 제 입맛에 떨어지는 업체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의류기 때문에 검수나 포장, 이거를 조금 더 의류 중점으로 잘 해줄 수 있는 업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른 배송. 빠른 배송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제가 이것도 다 유튜브에 말씀드렸거든요. 항공으로 하는지 뭐 항공만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해운만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공 특송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검수나 포장을 의류 중점에 맞춰서 하는 업체인지, 두 번째로는 항공 특송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항공을 3박 4일 정도 해도 배송비가 싼지, 그런 것들은 스스로 조금씩 비교를 해보면은 직접 물건을 진짜 판매를 해보고 또 CS가 들어와 보고 그러면 여기 업체가 보니까 검수가 좀 부족해. 그러면 제가 500원을 얹어서 정밀 검수를 맡겨요. 그럼 그 500원을 상품의 마진을 녹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내가 판매를 해보고 업체도 나한테 피드백을 주고 나도 업체한테 피드백을 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맞아지는 거예요, 업체는. 처음부터 저는 딱 맞는 업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이즈 표기나 안내사항 등인데요. 의류 외 탑 카테고리는 해외 배송이라는 것을 구매자들이 그 공지사항을 첫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을 딱 보고 들어왔을 때 해외 배송 상품입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뒤로 간다고 상단에 올리지 마라 막 한창 또 그런 얘기가 붐이었거든요. 근데 의류는 하셔야 돼요. 의류는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의류는 그만큼 내가 그 구매자의 옷을 이렇게 검수도 하고요, 포장도 하고요. 저희는 중국에서 이제 직접 도매로 유통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마진이 적고, 그 다음에 조금 중국에서 직접 가지고 오기 때문에 더 다양한 옷과 더 다양한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공지사항 상단에 의류는 저의 PR을 해요. 홍보.
저라는 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검수. 저희 검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 이렇게 하고요. 배송은요, 항공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뭐 일주일씩 배로 가는 게 아니라 항공 뭐 3박 4일, 길면 3박 4일이고 빠르면은 뭐 1박 2일, 2박 3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신뢰를 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표기 같은 거는 딱 한 장 정도가 사이즈 표기가 중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네이버 웨일에 들어가시면은 팝하고 사진 이미지 번역하는 거 혹시 아시죠? 그거 그냥 한번 돌리고 그 사진만 올리셔도 돼요. 뭐 반자동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팔리면 하거든요. 팔리면 하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세세한 거는 정말 조금씩 내가 노력만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CS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 이제 의류 중점으로 했을 때 사업성 이제 전체적으로 본 거고요. 해외 구매 대행은 딱 3단계까지만 할 수 있는 게 한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이 돈 말고 더 큰 돈을 벌래라고 했을 때는 4단계입니다.